우리가 운동의 한 방법으로 달리기를 시작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얼마나 힘들게 달리느냐보다는 어떻게 그리고 몇 분 동안 뛰느냐입니다. 실제로 러닝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고민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일단 무작정 뛰어보기도 합니다. 숨이 차도록 달려보기도 하고 오랫동안 뛰어보기도 하며 가볍게 뛰거나 인터벌 러닝을 시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힘만 들고 살도 기대만큼 빠지지 않으며 오히려 부상을 입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지쳐서 러닝을 포기하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꾸준함과 지속성을 유지하면서도 최대한 효과적으로 달리는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특히 다이어트를 목표로 하신다면 지방을 가장 효율적으로 태울 수 있는 적절한 시간과 속도를 아는 것이 핵심입니다. 오늘 영상을 통해 가장 효과적인 달리기 시간을 알아보고 효율적인 러닝을 원하는 초보 러너 및 다이어트를 목표로 하시는 분들께서 실천하실 수 있는 유용한 팁도 함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는 운동 시간에 대한 고민을 끝내셔도 됩니다. 30분 달리기와 60분 달리기 중 어떤 운동이 체중 감량에 더 효과적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운동 시간은 30분에서 최대 40분을 넘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 이상 운동을 한다고 해서 지방이 더 많이 연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믿기 어려우시다고요? 덴마크 코펜하겐 대학교 연구팀에서 진행한 실험 결과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연구팀은 체중 감량의 최적 방법을 찾기 위해 과체중인 사람들을 두 그룹으로 나누어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A그룹은 평균 3.1kg을 감량한 반면 B그룹은 평균 2.2kg을 감량하는 데 그쳤습니다. 더 많은 운동을 했던 B그룹의 감량폭이 오히려 적었던 것이죠. 운동에 대한 기존의 오해를 바로잡을 수 있는 내용이라 흥미롭지 않으신가요? 그렇다면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운동 효율을 높이기 위해 공복 유산소 운동을 실천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오늘은 이에 대해서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아침에는 정신을 깨우고 신진대사를 촉진하는 코르티솔과 성장 호르몬이 많이 분비됩니다. 또한 공복 상태에서 운동을 하면 체내 탄수화물이 이미 고갈된 상태이므로 체지방이 에너지원으로 먼저 사용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혹시 초보자분들 중에서 아침에 공복 운동을 강하게 진행한 후 몸이 완전히 지쳐 하루 종일 무기력했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저 역시 운동을 처음 시작할 때 효과를 극대화하고 싶어 공복 유산소를 강도 높게 진행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날 업무 수행 능력은 엉망이었고 실수도 많았던 기억이 납니다. 유산소 운동은 30분 길어도 40분을 넘기지 마세요. 그 대신 남은 하루를 활기차게 보내면서 운동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최근 날씨가 점점 풀리고 있는데요. 처음 달리기를 시작했을 때를 돌이켜보면 저도 제 체력을 과신했던 것 같습니다. 나는 체력이 좋으니까 더 강하게 달려도 괜찮다라고 생각했지만 오히려 무리한 훈련으로 피로가 누적되곤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체력이 충분하더라도 목표한 시간만큼만 달리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혹시 누군가는 그 정도 뛰어서 운동 효과가 있겠어? 라고 물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저는 꾸준히 달려왔고 그 결과가 인바디 측정으로도 증명되었습니다. 지난달과 비교했을 때 체지방은 2kg 감소하고 근육량은 1kg 증가한 것이죠. 이제는 운동 강도의 측면을 살펴볼 차례입니다. 숨이 턱 끝까지 차오르는 강도 높은 러닝이 과연 최고의 효과를 낼까요? 이에 대한 답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물론 체력이 충분하신 분들은 더 빠르게, 더 오래 달려도 좋습니다. 하지만 체지방 감량을 목표로 운동을 시작하신 초보자라면 가장 효과적인 심박수 구간, 즉 60에서 70%에서 운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내게 적절한 심박수 구간은 어떻게 계산할까요? 이를 구하는 방법 중 하나가 바로 카르보넨 공식, 카르보넨 포뮬라입니다. 카르보넨 공식 목표 심박수, THR는 최대 심박수에서 안정시 심박수를 뺀 값의 목표 운동 강도를 곱한 후 다시 안정시 심박수를 더하는 방식입니다.
첫 번째, 최대 심박수, 막스 HR 구하기. 운동을 하지 않으신 분들은 220에서 나이를 뺀 값이 최대 심박수가 됩니다. 운동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201.5에서 나이의 0.5를 곱한 값을 뺍니다. 두 번째, 안정시 심박수, RHR 구하기. 아침에 일어나서 1분간의 맥박을 측정하거나 스마트워치를 활용하면 됩니다. 세 번째, 목표 심박수 계산하기. 예를 들어, 저의 경우를 계산해보면 최대 심박수는 220에서 35을 뺀 185가 됩니다. 안정시 심박수는 60일입니다. 지방 연소 심박수 구간 60에서 70%는 185에서 60일을 뺀 값에 0.6을 곱한 후 다시 60일을 더하면 136이 됩니다. 또 185에서 60일을 뺀 값에 0.7을 곱한 후 다시 60일을 더하면 148이 됩니다. 따라서 136에서 148 사이의 심박수로 운동하면 지방을 가장 효과적으로 태울 수 있습니다. 이 심박수 구간을 유지하려면 야외 달리기 평균 5분, 30초 페이스 트레드밀, 러닝머신, 시속 9에서 11km 스마트워치 활용, 실시간 심박수 체크 스마트워치가 없다면 숨이 턱 끝까지 차오르는 강도의 절반 정도로 달린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핵심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지방은 최대 심박수의 60에서 70% 구간에서 가장 효과적으로 연소됩니다. 두 번째로 카르보넨 공식을 활용해 나만의 최적 심박수 구간을 계산합니다. 세 번째로 심박수 유지가 어려운 경우 숨이 차오르는 강도의 절반 정도로 조절합니다. 네 번째로 과도한 강도로 운동하면 탄수화물 소모가 증가하여 지방 연소 효과가 감소합니다. 공원을 달릴 때 보면 빠르게 지나가는 러너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경쟁심이 생겨 무리하게 속도를 올렸던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중요한 것은 남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맞는 속도로 꾸준히 달리는 것이라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목표하는 달리기에는 결승선도, 기록도 필요 없습니다. 오직 나 자신의 건강을 위해 내 몸에 맞는 시간과 속도로 꾸준히 달려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심박수 측정도 어렵고 복잡한 계산이 귀찮다면 훈련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90초 걷기와 30초 조깅을 1세트로 총 2분을 진행합니다. 이 세트를 15번 반복합니다. 그럼 총 30분을 운동하게 됩니다. 단, 조깅이 어려우시면 빠르게 걷는 파워워킹으로 대체 가능합니다. 적응되면 조깅 시간을 점점 늘려서 최종 목표는 30분 연속 달리기입니다. 이 숏 인터벌 훈련의 장점으로는 텀이 짧아 부담 없이 운동 가능하고 시간을 체크하며 진행하면 운동이 지루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조깅이 힘들면 파워워킹으로 대체 가능합니다.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숏 인터벌은 러닝머신에서 하기에는 조작이 번거롭고 위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야외에서 진행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러닝머신 숏 인터벌의 장점으로는 달리지 않아도 심박수를 효과적으로 올릴 수 있습니다. 관절에 부담이 적어 초보자에게 적합하고 최대 심박수 130에서 140까지 쉽게 도달 가능합니다. 최종 목표는 달리는 시간을 점진적으로 늘려가는 것입니다. 몸이 적응할 때마다 난이도를 조절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달리기가 힘든 이유, 보상 심리 때문입니다. 다이어트를 목적으로 시작한 러너들이 꾸준히 운동하지 못하는 이유를 아시나요? 너무 힘들어서 하루 종일 퍼져버립니다. 운동한 만큼 보상해주려는 심리 때문입니다. 이 정도 했으면 맛있는 거 먹어도 돼. 과연 이게 맞을까요? 내일 더 열심히 하면 되지라고 미루는 분들은 결국 살이 빠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1kg 지방을 연소하려면 9,000칼로리 소모가 필요합니다. 아무리 운동을 빡세게 해도 먹는 걸 조절하지 않으면 살은 빠지지 않아요. 결론으로는 후회를 반복하지 않아야 합니다. 운동 후 보상 심리를 조절해야 하며 지키지도 못할 빡센 운동 계획은 오히려 독이 된다는 것을 명심하세요. 꾸준한 습관과 적절한 강도가 핵심입니다.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운동 후 참지 못했던 보상 심리 경험을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같이 공감하면서 다시 후회를 반복하지 않기로 약속합시다. 현실적인 다이어트 전략으로 일주일에 딱 500g 감량하기 정도가 어떨까요? 한 주에 4,500칼로리만 덜 먹거나 운동으로 소모하면 가능합니다. 하루로 따지면 약 650칼로리 조절됩니다. 오늘부터 굶고 운동만 할 거야 라는 마음은 무조건 실패합니다. 대신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간식을 안 먹을 거야. 매일 조금씩 운동할 거야. 운동이 습관이 될 거야. 스트레스를 줄이면 운동 안 할 핑계를 만들지 않게 됩니다. 꾸준히 하면 몸이 반드시 보상해 줍니다. 살면서 내 뜻대로 휙휙대는 게 몇 개나 있었나요? 하지만 몸은 노력한 만큼 반드시 보상해 줍니다. 더딜지라도 변화는 반드시 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여러분이 운동화를 신고 밖으로 나가실 수 있도록 재미있고 유익한 콘텐츠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의 댓글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원동력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작은 습관부터 시작할 건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